안녕하세요. 혹시 여러분도 한국이 그렇게 대단한 나라일까? 궁금하신 적이 있나요? 오늘 사연의 주인공도 그런 의문을 가졌습니다. 주인공은 영국 출신의 요리사 에밀리인데요. 그녀는 런던에서 꽤 유명한 레스토랑을 운영하고 있는 성공적인 셰프였습니다. 에밀리의 삶은 정말 완벽했습니다. 그녀에게는 존경받는 직업도 있었고 남자친구 리처드와의 사랑도 깊었죠. 리처드는 IT 분야에서 일하는 유능한 사람으로 에밀리는 그와의 결혼까지도 내다보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어느 날 리처드가 한국 출장을 가면서 모든 것이 조금씩 뒤틀리기 시작했어요. 처음에는 그저 짧은 한 달간의 출장이라고 생각했기에 크게 신경 쓰지 않았습니다. 리처드는 한국에 다녀온 후에도 에밀리에게 다양한 한국의 이야기들을 들려주곤 했죠. 그 중에는 한국의 기술, 음식, 그리고 문화에 대한 칭찬이 많았습니다. 리처드는 한국을 정말 대단한 나라로 묘사하며 눈을 반짝이곤 했어요. 처음에는 그저 그런 이야기들이 신기하고 흥미롭게 들리기도 했습니다. 리처드가 한국에서 먹은 비빔밥이나 불고기에 대해 얘기할 때 에밀리도 한 번쯤은 시도해보고 싶은 생각이 들었으니까요. 그런데 시간이 지나면서 리처드의 한국 사랑은 점점 깊어졌고 그의 행동에도 변화가 생겼습니다. 리처드는 이제 하루 종일 스마트폰을 손에 쥐고 한국 관련 정보나 영상을 보는데 몰두하기 시작했습니다. 심지어는 한국어도 독학하기 시작한 거죠. 에밀리는 처음엔 그저 리처드가 출장 후유증이나 일시적인 관심사로 한국에 빠져 있다고 생각했습니다. 하지만 그의 집착이 점점 과해지자 에밀리는 불안감에 휩싸이기 시작했습니다. 혹시 리처드가 한국에 갔을 때 어떤 한국 여자를 만난 게 아닐까? 그녀는 점점 더 그럴 것 같다는 의심에 사로잡혔습니다. 리처드가 한국 음식만 찾아 먹고 한국 드라마를 보며 심지어 한국어 공부까지 하고 있는 모습을 보니 에밀리는 자신도 모르게 점점 불안감이 커져갔습니다. 마침내 에밀리는 더 이상 참을 수 없어 리처드에게 화를 내며 따져 물었습니다. 솔직하게 말해봐. 너 한국에서 다른 여자 만난 거 맞지? 그렇지 않고서야 네가 왜 이렇게 한국에 빠졌겠어? 그녀의 목소리는 화로 가득 차 있었고 리처드는 어리둥절한 표정으로 에밀리를 바라보았습니다. 리처드는 대체 무슨 말도 안 되는 소리를 하는 거야? 난 그저 한국의 문화와 기술이 마음에 들었을 뿐이야. 라고 해명했지만 에밀리는 그의 말을 믿지 않았습니다. 그녀는 오히려 한국 같은 후진국에 내가 그렇게 빠질 이유가 있을 리가 없어. 라며 계속해서 몰아붙였습니다. 결국 에밀리와 리처드는 큰 싸움을 벌이게 되었고 감정이 폭발한 에밀리는 리처드와의 관계를 끝내기로 결심했습니다. 네가 그렇게 한국이 좋다면 이제 가서 한국 여자나 만나. 그녀는 이렇게 말하며 리처드에게 이별을 통보했고 마음속에는 배신감과 실망감이 가득했습니다. 에밀리는 자신이 한국 여자에게 밀렸다는 생각에 자존심이 상해 견딜 수가 없었습니다. 그날 이후 그녀는 리처드뿐만 아니라 한국이라는 나라에 대해서도 깊은 반감을 가지게 되었죠. 한국이란 나라가 무엇이길래 이렇게 자신의 삶을 뒤흔들어 놓았을까요? 리처드와 헤어진 후 에밀리의 마음은 복잡했습니다. 사랑했던 사람과의 이별도 충격이었지만 그보다 더 큰 분노의 대상은 한국이었죠. 그녀는 한국이라는 나라가 자신과 리처드의 관계를 망쳐놓았다고 확신했습니다. 그녀의 머릿속에는 오로지 한국이라는 단어만이 떠올랐고 그만큼 한국에 대한 반감도 커져갔습니다. 리처드와 헤어진 후 에밀리는 자신이 운영하는 레스토랑에 더욱 집중하기로 했습니다. 손님들에게 더 좋은 요리를 제공하기 위해 새로운 메뉴 개발에도 몰두했고 그렇게라도 자신을 바쁘게 만들어야만 마음이 편해질 것 같았습니다. 하지만 이상하게도 요리에 집중하려고 할수록 머릿속에는 자꾸만 리처드와 한국에 대한 생각이 떠올랐습니다. 심지어 그녀의 레스토랑에 오는 손님들마저 한국에 대한 이야기를 하기 시작했습니다. 한 테이블에서는 요즘 넷플릭스에서 한국 드라마가 그렇게 인기가 많다면서요? 꼭 한번 봐야겠어요. 라는 대화를 나누고 있었고 다른 테이블에서는 한국 음식이 그렇게 맛있다는데 언제 한번 도전해봐야겠어요. 라는 이야기가 들려왔습니다. 한국이라는 나라가 자신을 계속해서 따라다니는 것처럼 느껴졌습니다. 마치 운명처럼 한국을 마주해야만 하는 것 같았죠. 그렇게 며칠이 지나고 에밀리는 사촌 오빠인 앤드류를 만나기 위해 아일랜드로 잠시 떠나기로 했습니다. 앤드류는 한적한 아일랜드 마을에 살고 있었고 에밀리는 그곳에서 잠시나마 한국에 대한 모든 생각을 잊고 마음을 정리할 수 있기를 바랐습니다. 하지만 아일랜드에 도착한 날 그녀는 또 한 번 충격적인 장면을 마주하게 됩니다. 사촌 오빠 앤드류의 집에 들어서자마자 거실에서 들려오는 익숙한 멜로디에 에밀리는 깜짝 놀랐습니다. 그건 다름 아닌 한국 예능 프로그램이었죠.
앤드류는 넷플릭스를 통해 한국의 유명 요리 대결 프로그램인 흑백 요리사를 보고 있었습니다. 흑백 배경의 독특한 콘셉트로 유명한 이 프로그램은 영국에서도 큰 인기를 끌고 있었고, 에밀리의 사촌 오빠 역시 그 프로그램에 푹 빠져 있었던 것입니다. 오빠, 대체 왜 한국 프로그램을 보고 있어? 에밀리는 깜짝 놀라며 물었습니다. 앤드류는 크게 웃으며 말했습니다. 요즘 전 세계적으로 이 프로그램이 1위를 하고 있어. 정말 대단한 프로그램이야. 한국은 진짜 놀라운 나라야. 이렇게 재미있는 프로그램을 만들 수 있는 나라라니 감탄이 절로 나와. 에밀리는 믿기지 않았습니다. 런던에서도 그리고 이제 아일랜드에서도 한국이 그녀를 따라다니고 있었습니다. 그녀는 한국이라는 나라가 자신을 괴롭히고 있다고 느끼며 분노가 치밀어 올랐습니다. 그 후진국이 뭐가 그렇게 대단하다고 그래? 제발 그만 좀 해. 에밀리는 화를 참지 못하고 소리쳤습니다. 하지만 앤드류는 진지한 표정으로 그녀를 바라보며 말했습니다. 에밀리, 네가 아무리 내 가족이라도 한국을 무시하는 건 용납할 수 없어. 한국은 단순히 어떤 나라가 아니야. 내 인생을 바꿔놓은 중요한 나라야. 앤드류의 목소리에는 깊은 울림이 담겨 있었습니다. 에밀리는 의아해하며 앤드류에게 대체 무슨 일이 있었던 것인지 물었습니다. 앤드류는 깊은 한숨을 내쉬며 자신의 이야기를 시작했습니다. 앤드류는 젊었을 때 군인이었고 이라크로 파병을 다녀왔습니다. 그곳에서 매일 밤 폭탄 소리와 전투의 공포에 시달리며 살아남았지만 영국으로 돌아온 후에도 전쟁의 트라우마에서 벗어나지 못했습니다. 앤드류는 그때 막연한 꿈을 품고 작은 통조림 공장을 세웠습니다. 전쟁에서 살아남은 자신에게 새로운 삶의 의미를 부여하려고 했던 것이죠. 하지만 사업은 그리 순탄하지 않았습니다. 경험이 부족했던 앤드류는 얼마 지나지 않아 공장을 폐쇄해야 했고 그때 그는 모든 것을 잃었다고 느꼈습니다. 삶에 대한 희망도 사라지고 다시 어두운 나락으로 빠져들던 그때 앤드류는 우연히 아일랜드에서 골뱅이를 잡아 판매하는 어부일을 시작하게 되었습니다. 당시 골뱅이는 영국에서는 잘 팔리지 않았지만 그는 미쳐야 본전이라는 심정으로 이 일을 시작했다고 했습니다. 그러나 예상치 못한 일이 일어났습니다. 앤드류가 잡은 골뱅이들이 한국으로 수출되기 시작하면서 큰 인기를 끌게 된 것이죠. 한국에서 주문이 폭주하면서 앤드류의 사업은 성공가도를 달리기 시작했습니다. 이제 그는 연간 수억 원을 벌어들이는 성공적인 어부가 되어 있었고 이 모든 것이 한국 덕분이라고 했습니다. 앤드류는 말했습니다. 한국은 내 인생을 새롭게 바꿔준 은인 같은 존재야. 그래서 나는 한국을 결코 무시할 수 없어. 에밀리는 앤드류의 이야기를 들으면서 자신이 몰랐던 한국의 모습을 조금씩 이해하기 시작했습니다. 한국은 자신이 생각했던 단순한 후진국이 아니었고 오히려 많은 사람들에게 새로운 기회를 주고 인생을 바꾸는 중요한 나라였던 것입니다. 앤드류의 말에 조금씩 마음이 풀리던 에밀리는 그래도 여전히 한국에 대한 반감이 완전히 사라지지는 않았습니다. 그녀는 한국이 과연 그렇게까지 대단한 나라일까 하는 의구심을 여전히 품고 있었습니다. 그날 밤 에밀리는 앤드류와 함께 저녁 식사를 하며 대화를 나누다가 자연스럽게 한국 요리 이야기가 나왔습니다. 앤드류는 한국 음식을 매우 좋아하게 되었고 특히 한국의 전통 술인 소주를 즐긴다고 했습니다. 에밀리, 너도 한번 한국 음식과 소주를 먹어보지 않겠니? 정말 훌륭한 맛이야. 요리사로서도 한 번쯤 도전해볼 만한 가치가 있어. 앤드류는 에밀리에게 권유했습니다. 에밀리는 처음에는 거절했습니다. 난 영국 요리를 전문으로 하는 셰프야. 한국 음식 같은 건 굳이 먹어볼 필요 없어. 그녀는 단호하게 말했지만 앤드류는 웃으며 고개를 저었습니다. 한 번만 먹어봐. 너도 분명히 생각이 바뀔 거야. 앤드류의 설득에 결국 에밀리는 마지못해 한국 요리를 한번 시도해보기로 했습니다. 다음 날 앤드류는 에밀리를 데리고 아일랜드의 작은 한국 식당으로 향했습니다. 그곳은 전통 한국 요리와 한식을 판매하는 작은 포장마차 스타일의 식당이었는데 에밀리는 그곳에서 처음으로 소주와 함께 다양한 한식을 접하게 되었습니다. 에밀리는 처음에는 한국 음식이 낯설어 보였지만 점차 그 독특한 맛에 매료되기 시작했습니다. 특히 오돌뼈와 김치찌개 같은 매콤한 음식들은 그녀의 입맛을 자극했고 소주 한 잔을 마신 뒤에는 알 수 없는 쾌감이 밀려왔습니다. 매운맛에 눈물이 나면서도 이상하게도 자꾸만 손이 가는 음식들이었습니다. 이거 생각보다 괜찮은데? 에밀리는 자신도 모르게 한국 음식을 칭찬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오빠 앤드류와 함께 술잔을 기울이며 그동안 자신이 너무 한국을 편견 속에서 바라보았다는 생각이 들기 시작했습니다. 에밀리는 점점 더 한국의 문화와 음식에 흥미를 느끼게 되었습니다. 그날 밤 흑백 요리사를 보며 시간을 보낸 후
에밀리는 집에 돌아와서도 계속해서 그 프로그램이 머릿속을 떠나지 않았습니다. 그녀는 그 프로그램 속에서 등장하는 한국 셰프들의 이야기에 깊이 감동받았고 그들이 전하는 열정과 노력에 큰 영감을 받았습니다. 다음 날 아침 에밀리는 자신의 감정이 완전히 변해버렸다는 것을 깨달았습니다. 한국에 대한 반감 대신 이제는 호기심과 흥미가 가득해졌습니다. 한국이 대체 어떤 나라길래 이렇게 많은 사람들이 열광하고 심지어 자신마저도 이토록 빠져들게 만든 것인지 궁금해지기 시작한 것이죠. 그리고 그때 에밀리는 한 가지 결심을 하게 됩니다. 나도 한번 한국에 가볼까? 에밀리는 한국에 대한 점점 커지는 호기심을 무시할 수 없게 되었습니다. 그녀는 더 이상 한국을 얕잡아 보거나 편견을 가지고 바라보는 자신이 부끄러워졌고 직접 한국을 경험해보지 않으면 이런 생각에서 벗어날 수 없을 것 같았습니다. 그래서 결국 에밀리는 큰 결심을 하게 됩니다. 한국에 직접 가보자. 앤드류의 성공적인 경험을 들었고 자신도 이제 한국의 문화와 음식에 조금씩 빠져들고 있음을 인정한 에밀리는 한 달간 한국으로 여행을 떠나기로 합니다. 그녀는 한국에 도착하자마자 그동안 자신이 상상했던 것과는 전혀 다른 풍경을 보고 깜짝 놀랐습니다. 인천국제공항은 세계 어느 공항보다도 깨끗하고 첨단 시설로 가득 차 있었으며 공항에서 나오는 길에 보이는 한국의 도시 풍경은 놀랍도록 현대적이었습니다. 특히 서울의 스카이라인은 그녀가 영국에서 생각했던 한국과는 완전히 달랐습니다. 여기가 정말 내가 생각했던 그 한국 맞아? 에밀리는 감탄하며 속으로 중얼거렸습니다. 서울에서의 첫 며칠 동안 에밀리는 리처드가 그녀에게 들려줬던 한국의 문화와 기술에 대해 조금씩 직접 경험하게 되었습니다. 어디를 가나 쉽게 접속할 수 있는 초고속 인터넷과 오지 네트워크는 놀라울 정도로 편리했고 그동안 영국에서 지내면서 겪었던 불편함들이 떠오르며 한국이 얼마나 기술적으로 앞서 있는지를 몸소 느끼게 되었습니다. 이런 것 때문에 리처드가 한국을 좋아했던 건가? 에밀리는 리처드의 말을 처음으로 이해할 수 있었습니다. 하지만 단순히 기술적 편리함만이 한국의 매력은 아니었습니다. 한국의 음식은 그녀에게 새로운 세계를 열어주었습니다. 첫날 에밀리는 서울의 유명한 전통시장을 방문했습니다. 그곳에서 한국의 다양한 길거리 음식을 처음 접했는데 특히 떡볶이와 호떡은 그녀의 입맛을 단번에 사로잡았습니다. 이건 대체 어떻게 이런 맛을 내는 거지? 그녀는 영국의 음식과는 전혀 다른 매력에 흠뻑 빠졌습니다. 매콤한 떡볶이의 맛은 처음에는 강렬했지만 먹으면 먹을수록 중독성 있는 풍미가 있었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에밀리는 한국의 전통적인 미식 문화를 직접 체험할 수 있는 기회를 얻게 됩니다. 그녀는 미리 예약해둔 유명한 미슐랭 3스타 레스토랑에 방문하여 다양한 음식을 맛보게 되었는데 이 경험은 그녀에게 잊을 수 없는 충격을 선사했습니다. 전체 요리로 나온 육회와 메인으로 나온 갈비찜의 풍미는 그녀의 미각을 완전히 새로운 차원으로 끌어올렸습니다. 그동안 영국에서 자신이 최고라고 생각했던 요리 기술들이 한식의 섬세함과 정교함 앞에서 무색해졌습니다. 한국의 음식이 이렇게나 다양하고 깊이 있는 맛을 가지고 있었다니. 에밀리는 그동안 한국 음식을 얕잡아본 자신의 무지함에 얼굴이 화끈거렸습니다. 한국에서의 여행은 시간이 흐를수록 더 깊은 인상을 남겼습니다. 어느 날 저녁 에밀리는 한국인 친구들과 함께 소주를 마시며 이야기를 나누고 있었습니다. 소주와 함께 곁들인 안주는 오돌뼈와 감자전이었고 그 맛은 이미 에밀리에게 익숙해져 있었습니다. 에밀리는 자연스럽게 소주잔을 들며 한국 친구들과 건배를 외쳤습니다. 마치 한국인이 된 것 같은 기분에 에밀리는 자신도 모르게 미소를 짓고 있었습니다. 이러한 경험들 속에서 에밀리는 조금씩 한국을 이해하게 되었고 자신이 한국을 비난했던 이유가 얼마나 얕은 생각에서 비롯된 것인지 깨닫게 되었습니다. 그녀는 과거에 자신이 너무나도 무지하고 편협했다고 반성했습니다. 특히 한국에서 만난 사람들의 따뜻함과 환대는 그녀의 마음을 더 깊이 울렸습니다. 그녀가 낯선 외국인임에도 불구하고 한국 사람들은 친절하게 다가와 도움을 주었고 에밀리는 그들 덕분에 한국에서의 생활이 훨씬 더 편하고 즐겁게 느껴졌습니다. 하지만 모든 일이 순조롭게만 흘러가지는 않았습니다. 한국에 도착한 지 3주째 되던 날 에밀리는 우연히 한국의 한 작은 식당에서 리처드와 마주치게 됩니다. 리처드는 에밀리를 보고 깜짝 놀라며 말했습니다. 에밀리? 네가 여기 왜 있는 거야? 에밀리는 당황스러워하며 우물쭈물 변명을 시작했습니다. 나도 한국에 와서 한국 요리에 대해서 좀 더 공부하고 있었어. 그냥 연구 차원에서. 하지만 그 말을 하면서도 에밀리는 자신이 한식을 먹고 한국 문화를 즐기고 있는 것을 부인할 수 없다는 사실을 깨달았습니다. 리처드는 그런 에밀리의 모습을 보고 피식 웃으며 말했습니다.
이제야 네가 한국을 조금 이해하게 된 것 같네. 내가 왜 한국에 그렇게 빠졌는지 이제 알겠지? 에밀리는 그 말에 당황했지만 어느 정도는 인정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녀는 그동안 한국을 너무 쉽게 판단했던 자신이 부끄러워졌고 리처드에게 미안한 마음이 들었습니다. 그날 이후 에밀리는 리처드와 한국에서 다시 만나 몇 번의 식사를 함께하게 되었습니다. 둘은 예전처럼 자주 싸우지 않았고 오히려 한국에 대한 공통된 관심사로 더 가까워졌습니다. 리처드는 에밀리에게 한국의 다양한 문화를 소개해 주었고 에밀리는 그가 왜 한국에 그토록 빠졌는지 이제야 완전히 이해하게 되었습니다. 그녀는 리처드가 한국에 관심을 가지게 된 이유가 단순히 문화나 음식 때문이 아니라 한국이 가진 독특한 매력과 따뜻함 때문이라는 것을 깨달았습니다. 하지만 에밀리의 한국 여행은 여기서 끝나지 않았습니다. 어느 날 그녀는 우연히 서울의 한 전통시장에 들르게 되었고 그곳에서 작은 한국식 포장마차를 발견했습니다. 에밀리는 그곳에서 수육과 김치를 먹으며 한국의 진정한 전통 음식을 체험하게 되었고 그 자리에서 또 하나의 놀라운 깨달음을 얻게 됩니다. 그녀는 영국 음식과는 전혀 다른 한국 음식의 철학과 조화로움에 깊이 감명받았습니다. 단순히 맛을 넘어서 그 음식들이 가지고 있는 역사와 문화가 한데 어우러져 있다는 점이 놀라웠습니다. 그리고 그 순간 에밀리는 문득 하나의 아이디어가 떠올랐습니다. 한국 음식과 영국 음식을 결합해서 새로운 퓨전 요리를 만들어 보면 어떨까? 이 아이디어는 그녀의 머릿속에서 점점 구체화되었고 그녀는 런던으로 돌아가자마자 자신의 레스토랑에서 한국과 영국의 퓨전 요리를 선보이기로 결심했습니다. 한국에서의 경험은 그녀에게 단순히 새로운 맛을 알려준 것 이상의 영감을 주었고 이제 그녀는 이 영감을 바탕으로 새로운 도전을 시작하려고 했습니다. 이제 에밀리는 한국이라는 나라가 단순히 리처드와의 관계를 망가뜨린 주범이 아니라 그녀의 삶을 다시 한번 새로운 길로 이끌어준 중요한 존재라는 사실을 깨닫게 되었습니다. 한국에서의 마지막 밤, 에밀리는 서울의 야경을 바라보며 이렇게 중얼거렸습니다. 이제 나는 한국을 이해해. 그리고 이곳에서 배운 것들을 영국으로 가져가 새로운 도전을 시작할 거야. 에밀리는 한국에서의 여행을 통해 자신이 얼마나 많은 것을 배우고 변화했는지 실감할 수 있었습니다. 이제 그녀는 한국을 향한 편견을 완전히 버리고 오히려 한국의 문화와 음식에 대한 깊은 애정을 품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그녀는 런던으로 돌아가 자신의 레스토랑에서 한국과 영국의 문화를 결합한 새로운 요리를 선보일 날을 손꼽아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런던에 돌아온 에밀리는 한국에서 얻은 영감을 토대로 새로운 도전에 착수했습니다. 그녀는 자신의 레스토랑에서 한국과 영국의 퓨전 요리를 선보이기로 결심했죠. 그 과정은 쉬운 일이 아니었지만 한국에서 배운 다양한 음식, 철학과 깊은 맛의 조화를 최대한 살려내기 위해 끊임없이 연구하고 실험했습니다. 그리고 마침내 그녀는 레스토랑에 특별한 메뉴를 내놓게 됩니다. 불고기 베이글, 김치 피쉬앤칩스, 삼겹살 스테이크와 소주, 칵테일 같은 창의적인 퓨전 요리들이 그 결과물이었습니다. 처음엔 손님들이 이런 새로운 메뉴에 대해 호기심을 가지긴 했지만 막상 시도하는 것을 주저하는 이들도 많았습니다. 그러나 입소문이 돌기 시작하자 레스토랑은 점차 사람들이 몰려들며 활기를 띠게 되었습니다. 그날 저녁 한 테이블에서 손님들이 불고기 베이글을 먹고 환하게 웃으며 말했습니다. 이거 정말 새로운 경험이네요. 한국과 영국이 이렇게 맛으로 만나니까 신선해요. 그 반응을 본 에밀리는 자신도 모르게 미소를 지었습니다. 한국에서의 경험을 바탕으로 창의적인 요리를 선보이게 된 그녀는 더 이상 과거의 편견에 갇혀 있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자신만의 길을 개척해 나가고 있었죠. 에밀리는 이제 한국 음식뿐만 아니라 한국 문화에도 깊이 빠져들었습니다. 매주 월요일 밤마다 리처드와 함께 한국 예능 프로그램을 시청하는 것이 일상이 되었고 두 사람은 다시 사랑을 키워가고 있었습니다. 그들에게 한국은 이제 단순한 나라가 아니라 둘 사이를 더 가깝게 만들어준 특별한 매개체가 되었습니다. 어느 날 밤 에밀리는 리처드와 함께 소파에 앉아 흑백 요리사 에피소드를 보고 있었습니다. 방송 속 요리사들이 힘겨운 경쟁 속에서도 서로를 격려하고 협력하는 모습을 보며 에밀리는 깊은 감동을 받았습니다. 그 모습을 보며 에밀리는 다시 한번 다짐했습니다. 앞으로도 나는 한국과 영국을 연결하는 다리 같은 존재가 되어야겠어. 음식으로 그리고 문화로 더 많은 사람들에게 이 멋진 경험을 알리고 싶어. 이제 에밀리의 레스토랑은 단순히 영국 음식을 제공하는 곳이 아닌 한국과 영국의 문화를 맛으로 연결하는 공간이 되었습니다. 그녀는 앞으로도 한국에서 받은 영감을 바탕으로 새로운 요리를 계속 개발해 나갈 계획이었고 그 과정에서 한국에 대한 감사와 애정을 늘 간직할 것입니다. 한국 정말 고마워.
에밀리는 그렇게 속삭이며 자신에게 새로운 시각을 열어준 한국에 깊이 감사했습니다. 그녀의 인생은 한국 덕분에 풍요로워졌고 그녀는 이제 더 넓은 세상을 향해 나아갈 준비가 되어 있었습니다. 여러분, 오늘 이야기 어떠셨나요? 에밀리의 경험처럼 때로는 우리가 가진 편견을 내려놓고 새로운 문화를 받아들이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지 느끼게 되는데요. 한국이 그녀의 삶을 바꿔놓았듯이 여러분도 한국 문화, 그리고 다른 새로운 경험들이 여러분의 삶에 큰 영감을 줄 수 있을 거라고 믿어요. 앞으로도 저희 채널에서는 이런 따뜻하고 감동적인 이야기들을 더 많이 소개해 드릴 테니 기대 많이 해주시고요. 오늘 영상이 마음에 드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꼭 눌러주세요. 여러분의 응원이 저희에게 큰 힘이 된답니다. 알림 설정도 잊지 말고 해주셔서 다음 영상도 바로 만나보실 수 있으면 좋겠어요. 그럼 다음에도 더 재미있고 감동적인 이야기로 찾아뵐게요. 감사합니다.